김여정 귀환 후에 남한의 의중 그리고 미국의 동향을 과연 김여정은 어떻게 보고를 했을까요? 이걸 좀 한번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상황을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특사 김여정 보고받은 김정은 관계 개선 실무 대책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다음 카드는 또 무엇이 나올지. 여기 지금 노동신문에 이렇게 대서특필됐습니다. 방남하고 왔어요. 김영남 손을 잡고 팔짱 끼고 김여정 팔짱 낀 김영남 손 잡고 여기 보시는데 손 잡고 여기 김여정의 팔짱을 낀 김정은의 속내는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가서 잘하고 왔다 예술단. 노래에 김정은 메시지가 담겼다. 예술단 곡목을 직접 선정을 했다는 거예요, 김정은이. 과연 어떤 의중을 담았다고 여러분 보십니까? 특사 김여정, 남한의 의중, 미국의 동향은 이렇던데요. 상세히 보고하지 않았을까요? 그러자 김정은이 말합니다. 화해, 대화 분위기 승화시켜 나가야 되겠다. 남측 온갖 성인이 인상적이었다. 관계 개선 실무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남측 지역을 방문하였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고위급 대표단 성원들을 만나시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의 특명을 받고 활동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김여정 동지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남측 고위 인사들과의 접촉 정녕, 이번 활동 기간에 파악한 남측의 의중과 미국 측의 동향 등을 최고령도자 동지께 자상히 보고드렸습니다. 남측이 고위급 대표단을 비롯하여 겨울철 올림픽 경기 대회에 참가한 우리 측 성원들의 방문을 각별히 중시하고 편의와 활동을 잘 보장하기 위하여 온갖 성의를 다하여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하시면서 사의를 표하셨습니다. 뭐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고은식 교수님 보시기에. 아마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번 평화공세가 100% 먹힌 데 대해서 너무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붉은 카페까지 쫙 그 밤에 깔아서. 그 밤에 진짜. 그런 일은 거의 없는 일 아닙니까? 원수급이나 하는 일인데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준 것만 해줬는데 어쨌든 김여정이는 올라가서 남한 측은 보니까 제재보다는 대화, 남북관계 개선에 훨씬 더 관심이 많더라 하는 거고, 그래서 파고들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것 같고, 미국은 보니까 대화보다는 제재 이쪽에 더 관심이 많은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삽바 싸움이니까 미국도 의도적으로 강경론적으로 지금 기우는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가 잘만 컨트롤하면은 미국도 이렇게 대화의 테이블에 끌어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하지 않았을까요? 역시 잘 내려갔다 왔어. 이렇게 됐을 것 같아요. 역시 백두혈통이야. 그랬을 것 같아요. 김정은이. 우리 강훈이야. 저는 아마 김여정이 그랬을 것 같습니다. 역시 오빠 영도력이 뛰어나. 오빠의 이 전술 능력이 아주 뛰어나. 그대로 적용됐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겠냐.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렇게 실제로 이제 그 군사 옵션까지를 고려한 압박 국면이 계속됐는데 이번 과정을 통해서 어떤 국면 전환을 이뤄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그런 얘기를 했을 거고, 그 연장선상에서 김정은이도 후속 조치가 없어야 이렇게 얘기했을 거고, 또 한편 김여정이 가서 얘기한 거는 역시 미제놈들은 변한 게 없어.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미제의 압박은 계속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미국의 압박은 계속될 것 같은데. 방송으로 좀 부적절하지만 어쨌든 그쪽에 김여정이 그렇게 얘기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얘기한 거는 아마 문재인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보다 만만한 사람이 아닌데, 그러니까 조건을 갖다가 애매하게 걸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여건이 성사되면 북핵 문제를 바로 얘기하지를 않으면서도 여건이 성사돼야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죠. 단서를 달대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좀 만만치 않다라는 얘기를 했을 거고, 한 가지는 제가 보기에는 실제로 김여정이 이 대한민국에 내려와서 본 여러 가지의 광경들이 제가 보기엔 약간 문화적 충격이 있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대한민국의 발전, 옛날에 보면은 장성택이 와가지고 처형당한 장성택 있지 않습니까? 처형당한 장성택이 와서 KTX를 탔는데
KTX가 막 300km가 시속이 넘어가니까 와 하고 박수를 쳤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실제로 이번에 보면 서울 인천공항부터 시작해서 네. KTX를 타고 강릉 평창에 갔다가 쭉 돌아와서 이 전체를 봤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 남한의 경제력 발전 정도가 우리가 머릿속에 그렸던 것보다 엄청나다라는 태어나서 얘기를 처음 본 거 아니에요? 저는 김정은한테 가서 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경호 변호사님. 저는 이게 김여정 씨가요. 예. 오빠한테 가서 이게 오빠의 전술 남봉미. 남북미가 먹혀서. 아, 왜냐하면 이게 전통적인 북한의 전략은요. 예. 우리 코리아는 패싱하고요. 통미봉남이다. 통미봉남이잖아요. 예, 예. 근데 이번에는 전략은 안 바뀌는데 전술이 바뀐 거예요. 뭔가 이게 한국을 지렛대로 삼아서 미국을 제압한다. 통남, 북미. 이 전술 변화거든요. 예, 이게 예. 상당히 먹히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아마 제가 보기에 오빠 우리가 잘하면 우리가 이게 한반도 핵 문제 운전석에 나만이 아니고 우리가 앉을 수 있다. 이런 이게 긍정적인 보고를 한 걸로 보이는데 저는 이게 한마디로 CNN 보도를 보니까 이번에 이게 평창 외교 올림픽에서 김여정이가 금메달이다. 예. 이런 이게 보도가 있더라고요. 저는 이게 과장이 아니라 봅니다. 정말 이게 우리가 어떤 북한의 전술 변화에 너무 이게 유화 정책으로 우리 정부가 이게 좀 끌려가는 게 아닌가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글쎄요. 저기 우리 네네. 부대변인. 저는 약간 그 김여정의 역할에 대해서 약간 달리 봅니다. 예, 왜냐하면 이 김영남하고 같이 왔는데요. 김여정은 나이가 올해 30살밖에 안 됐습니다. 네. 그리고 정치 무대에 나온 지도 별로 안 됐습니다. 그동안은 어찌 보면 큰 역할이 없었는데요. 그러고 보면 사실은 김여정의 역할은 제가 보기에는 그냥 그 보이는 상황을 정확하게 그냥 설명해주는 정도라고 보고요. 지금 남측의 의중이라 그랬거든요. 의중이라는 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뒤에 숨은 의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북한의 미국의 동향이라는 거는 의중까지는 아니고요. 실제로 예. 어떻게 나오나 이런 모습을 행동을 보는 건데요. 예. 그런 모습들은 아마 그냥 뭐 제가 생각에는 그냥 그 김여정의 역할은 그냥 솔직하게 예. 가감 없이 얘기해 주는 데 역할이고 실제로 이 남한의 의중이나 북한의 동향은 김영남이 오히려 더 보고하지 않았겠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정기남 소장님. 이 김여정 특사가 그 내려온다고 할 때 예. 이미 이제 친동생이고 네. 또 그러다 보니 비교적 솔직하게 어떤 그 남한에서 보고 느꼈던 것을 아마 그 김정은 위원장이 보고하게 될 거다. 예. 이런 예상을 했었는데 그 예상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거예요. 이번에 보면. 네. 근데 저는요. 가장 핵심은 역시 한반도 정세 변화의 핵심을 지금 김정은 위원장은 예. 사실은 조기 북미 대화에 나설 거냐 말 거냐 예. 이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액면으로 보여지는 펜스 부통령의 어떤 그 이른바 압박성 그 예. 행보 네. 이게 진심이냐 예. 저 이면에 뭐가 없느냐 예. 이걸 아마 저는 우리 문재인 정부로부터 듣고 싶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이미 문재인 대통령과 펜스 부통령이 만났잖아요. 예. 그리고 펜스 부통령이 미국으로 출발하면서 예. 이른바 뭔가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나서 얘기가 달라졌잖아요. 달라졌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아마 충분히 우리 정부의 입장을 교감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 예, 그런 예. 뜻을 전달했을 것이다. 예.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기본적으로 저는 좀 약간 곁가집니다만 예. 북중 대화. 예. 이른바 김영남과 또 한정 상무위원 간의 대화가 있었거든요. 예, 이것도 그렇죠. 역시 좀 중요하게 보고됐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차지영 교수님. 예, 저는 그제죠. 그제 북한의 남측 대표단이 돌아가서 평남 순안공항에서 이거 열병식하고 열병식이 아니고 한대를 받는 장면. 예. 그러니까 의전단이 나와서 하는 장면을 보고 저 좀 사실 좀 놀랐습니다. 그때 시간이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거든요. 상당히 늦은 시간에 저렇게 한다는 것 자체는 저 대표단에 대해서 상당한 힘을 실어줬다는 것 자체를 아마 끝까지 보여주면서 그 남쪽에 와서 김여정 일행이 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김정은의 뜻이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내외에 가시하는 그런 의지가 실렸던 것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사실 지금 김정은이 동생인 김여정을 남쪽으로 보내면서 이렇게까지 이 국면 전환에 매달리는 것 자체가 그만큼 북한이 절박하다는 상황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아마 김여정의 보고는 사실 우리의 이런 의도에 대해서 사실 남쪽은 특히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남쪽 정부는 상당히 우리하고 상당히 좀 그 코드를 맞춰서 뭔가를 국민을 전환하려는 의지는 분명히 있어 보이더라. 그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보고를 했겠지만 이 지금 미국과의 통미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보여줬던 그런 싸늘한 반응들 예, 예.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조금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김정은이 어떻게 행동할까가 이제 저희들이 관심인데 화해 대화 분위기를 승화시키자 남측의 온갖 성의를 보여준 게 인상적이었다. 그리고 실무 대책을 지시했다는 거예요. 이건 뭘 지시했다고 보세요? 의미가 뭐라고 보시는지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용남 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고위급 대표단이 11일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고위급 대표단을 태운 우리 정부 비행대 전용기 참매 2호기는 21시 55분경 인천국제비행장을 이륙하여 22시 40분경 평양국제비행장에 착륙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김교정 동지와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 최희 동지, 기타 수행원들이 함께 왔습니다. 내외의 기대와 관심을 불러일으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고위급 대표단의 이번 남조선 방문은 북남 관계를 개선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적 환경을 마련하는 데서 의의 있는 계기로 됐습니다. 지금 이 실무대책 아까 차재원 교수 그냥 받아주세요. 네. 이거는 어쨌든 뭐 이 지금 분위기를 그대로 끌고 가자. 그렇죠. 제 네.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남한을 지렛대로 해서 이러한 것을 확실하게 국민 전화를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강구하자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예. 사실 이 김정은의 입장에서 보면 지난해 벌어졌던 미국과의 말폭탄 예. 전쟁 그리고 사실 또 미국의 또 코피 전략 예.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예. 미국이 군사 옵션을 쓸 수 있다는 부분에서 자신들은 충분히 그걸 갖다가 뭐 막아낼 수 있다고 큰 소리는 쳤지만 예. 사실 내심 긴장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 것 그런 같아요. 상황이기 네.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지금 이 남쪽과 이 관계 개선에서 지금 이제 국면 전환의 물꼬가 텄기 때문에 예. 이걸 최대한 활용하자.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남쪽에서 보내올 뭐 대북 특사단 예. 그리고 또 앞으로 이번 이 고위급 그 대표단과의 그 사이에서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지만 핵 문제와 관련된 그런 예.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도 남쪽과 대화할 준비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예. 그 정도까지? 그러한 지시까지 내 의미까지는 포함됐다고 저는 뭐 그렇게 해서 정 소장. 전쟁 위기까지 갖추지 않습니까? 그러던 그러니까요. 것이 이른바 신년사, 네. 또 이른바 남북 고위급 회담, 네. 올림픽 단일팀 참여, 또 김여정 특사. 어떻게 보면 이 숨가쁜 이 김정은의 카드가 어지러워요. 1라운드에서는 어느 정도 자체적으로 성공했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예, 예. 자, 이 고삐를 더욱 쥐어야 된다. 예. 자, 평창 이후가 중요하다. 시간이 많지 않거든요, 이게. 예. 평창 올림픽 이후에 이 북미 관계의 어떤 변화라든가 이게 굉장히 또 위기 상황으로 또 돌아갈 수 있기 순간 때문에. 돌아갈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순간. 결국은 김정은의 마음은 고삐를 쥐어야 한다라는 네. 그런 마음에서 아마 그 북미 관계 개선이라든지 남북 관계 개선, 정상회담 준비 등을 실무적으로 지시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한근택 부대변인이 네, 어떻게 보세요? 저도 가장 중요한 게 이 군사회담을 저는 제안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군사회담에서 한미훈련 연기 문제라든지 예. 아니면 북핵 문제라든지 이 부분이 가장 어찌 보면 북한이 신경 쓰는 부분이고 그렇죠. 본인들의 생존과 관련된 부분이라 다양한 물론 민간 교류도 있겠습니다만 다음 순서는 저는 군사회담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거기에는 당연히 한미 군사훈련 문제, 뭐 연기 문제라든지 아니면 북핵 문제 당연히 그러면 우리가 제기할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아마 접근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네, 서 변호사님. 저는 이게 김정은 그 위원장의 저 지시 있잖아요. 예. 저거는 이게 세 가지 의미로 제가 볼 수 있다 보는데 예. 가장 큰 건 이게 그 핵과 평화는 양립 가능하다. 예. 이 말이 이게 우리가 핵을 포기 안 하고 핵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평화되니까 우리가 핵 포기할 필요 없다. 이게 첫째 의미고 그다음에 그 우리나라를 대북 제재에서 빼서 대북 제재의 국제적 어떤 공조를 균열시키라. 이게 두 번째 의미고 세 번째는 이게 그 한미 군사 연합 훈련을 이게 어떻게든 막아서 중지를 시키라. 이 말은 핵을 본인은 가지고도 포기 안 하고도 모든 이게 평화적인 수단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보이는데요. 저는 이게 그 크리스토퍼 힐 미국 대사 이런 말을 했어요. 바로 이게 군사 훈련이 없는 동맹은 악기 없는 오케스트라다. 예. 이런 말 했거든요. 예, 예. 제가 보기에 저는 북한이 아무리 저는 평화 공세를 펴도 정말 이게 한미 훈련은 당이 돼야지 이게 이걸 연기하거나 중지하거나 이거는 정말 이게 북한의 의도에 우리가 말려드는 거고요. 예. 저는 이게 저 김정은 위원장이 저 말의 행간의 의미를 잘 읽어서 예. 저희가 이게 유화책보다는 잘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 정태근 의원님. 저는 핵심은 한미 군사 연합 훈련을 저지하는 거에 총력을 다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평창 때 보면은 기본적으로 군사적 옵션까지를 포함한 압박 국면을 전환시켜내는 것과 동시에
국제적인 공조 제재 체제를 균열을 내는 것들을 계속 실험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지금 대한민국 내부의 정파 간에 있어서도 소위 이제 한미 훈련에 대한 연합 훈련에 대해서 상당히 견해를 달리하고 있는 측면이 있고 무엇보다도 저는 뭐 무리하긴 했습니다만 아베의 얘기까지 포함해서 한미일의 사실은 이 연합 훈련에 대한 공조. 태도가 네. 애매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걸 뚫고자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2월 12일 날 어제 그제죠. 2월 12일 날 보면 조청년 기관지인 조선신보를 통해 가지고 예. 이렇게 대화가 이루어지는 속에서 핵이나 로켓 실험을 안 할 수도 있지 않느냐 북한에서 예. 이런 얘기를 꺼냈고요. 아까 북남 이제 관계가 개선되는 동안 북한이 핵실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중지할 것이다라는 게 이제 조선신보가 그거는 사실은 자기들이 그냥 능동적으로 쓸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이제 북한에도 그런 중이다 것들을 이렇게 보는 메시지를 거죠. 한편 흘리면서 예. 아까 우리 현 대변인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면 우리 고위급 군사회담 한번 해보자. 예.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저는 뭐 이후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은 대북 특사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특사를 보내고 일본, 중국의 특사를 보내서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 이 국제적인 공조를 해야 될 세력 내에서의 공감대를 쌓아나가는 과정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 우리 측이 미국을 얼마나 설득해낼 수 있느냐 이거거든요. 북한 입장에서 보면 지금 평화공세는 북미 간에는 지금 안 되기 때문에 한국을, 우리나라를 앞세워서 미국을 설득하겠다는 거고 그 설득한 것은 제재를 피하려는 거고 군사적 어떤 옵션, 코피 전략 이런 것들을 피하려면 결국은 한국이, 우리 측이 미국을 설득해야 하는데 그 설득할 수 있는 카드가 뭐냐. 말하자면 한국의 체면을 세워주고 그러니까요. 또 한국의 입지를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카드들을 한번 마련해 보라. 그게 무슨 군사회담이 될 수도 있고 뭐 미사일이라든가 핵의 그래야 어떤 진전된다는 훈련에 거를 대한 김정은이 알고 있다? 그렇지. 그런 것들에 그렇게, 대해서 예. 비핵화를 협상 테이블에 그러니까요. 올려놓을 수도 있고 그런 카드들을 전부 한번 준비해 봐라. 예. 특사가 오지 않겠느냐. 그런 지시라고 봐요. 그러면 뭔가 이제 진도가 좀 나갈 수 있는 거죠. 그 그렇죠. 상황이. 지금 7시가 돼가고 있고요. 이어서 김여정을 이번에 이제 2박 3일 보시면서 점점 대통령 가까이 오네? 이런 걸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얘기까지 했을까가 정말 궁금합니다.